밤이나 새벽에 손이 저려 잠에서 깨고, 특히 엄지와 검지, 중지가 유독 저리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즉 수근관 증후군일 수 있어요. 손을 털거나 흔들면 저림이 잠깐 나아지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흔하고 일찍 관리하면 대부분 잘 지나가지만 방치하면 신경이 상할 수 있어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왜 생기는지, 집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다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으니 증상이 심하거나 나아지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주세요. 손목 안쪽에는 뼈와 인대로 둘러싸인 좁은 통로가 있는데 이걸 수근관이라고 불러요. 이 통로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과 함께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바로 이 정중신경이 수근관을 지나면서 눌릴 때 생기고, 신경이 압박되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손가락에 저림과 통증, 이상 감각이 나타나요. 정중신경은 엄지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엄지 쪽 절반을 담당해서 새끼손가락은 보통 멀쩡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잘 때 자기도 모르게 손목을 구부린 자세로 자는데 손목이 꺾이면 수근관 안에 압력이 올라가 밤과 새벽에 증상이 심해져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잘 걸리는지 보면 반복적인 손목 사용과 임신,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이 위험을 높이고 여성이거나 40세 이상인 경우도 해당돼요. 다만 위험 요인이 있다고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 정도로 봐주세요. 자가 체크로는 밤이나 새벽에 손이 저려 잠에서 깨는지, 손을 털면 저림이 잠깐 나아지는지, 저림이 엄지부터 약지 엄지 쪽에 있고 새끼손가락은 비교적 괜찮은지, 증상이 서서히 시작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병원에서 쓰는 팔렌 검사나 티넬 검사를 집에서 흉내 내볼 수도 있지만 결과 편차가 커서 확진은 진찰과 신경전도 검사로 합니다. 손저림은 원인이 다양해서 비슷해 보이는 다른 문제와 헷갈리기 쉬워요. 가장 흔히 혼동되는 건 목 디스크, 즉 경추신경병증인데, 이 경우엔 목이나 어깨 통증이 같이 있고 목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새끼손가락이 비교적 멀쩡하고 밤에 더 심하며 손을 털면 저림이 나아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만약 저림이 주로 새끼손가락 쪽이라면 척골신경 문제일 수 있고, 양손과 양발이 대칭으로 저리다면 당뇨 등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진료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초기라면 생활 속 관리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데 효과와 속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손목을 곧게 고정해주는 손목 부목을 특히 잘 때 착용하는 것으로 자는 동안 손목이 꺾이는 걸 막아줘요. 다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대 6주 정도 걸릴 수 있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손목을 반복해 구부리거나 강하게 쥐는 동작을 줄이고 중간중간 손을 쉬게 해주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쓸 때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높이를 맞춰주세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손목 스트레칭을 해볼 수 있지만 근거는 제한적이고 자가관리로 부족하면 주사나 수근관 유리술 같은 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자가관리만 하지 말고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손바닥 엄지 쪽 근육인 무지구가 빠져 납작해 보이거나 저림이 가시지 않고 지속되거나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단축 끼우기 같은 정밀 동작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외상 뒤 갑자기 생긴 저림, 목이나 어깨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 양손이나 발까지 저린 경우도 진료가 우선이에요. 정리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손목의 수근관에서 눌려 생기며 밤손저림과 손털면 호전, 새끼손가락은 비교적 멀쩡한 패턴이 특징입니다. 초기엔 밤 손목 부목과 자세 교정을 해볼 수 있지만 자가 체크는 진찰을 대신하지 않으니 증상이 지속되면 꼭 병원에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